더우시죠? 노화가 빨리 되는 상황이라. 더우면 차가우면 그러니까. 예. 저희가 영생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결론으로 기억이 남네요. 소주를 먹어라. 둘째는 에어컨을 시원한 걸 틀어라. 뭘 얘기해도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현재 가능한 방법들. 그렇군요. 덥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덥다. 저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난방비를 아끼지 않는. 대단하죠. 우리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냐. 죽음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역사적인 측면 혹은 과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불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불멸에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육체적인 영속이라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부활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은 게 영혼인가? 영혼. 네, 영혼이랑 유산. 그 세 번째는 영혼이어서 저희가 대부분의 매체에서 확인하는 게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뭐 문학작품에서 확인하는 것들. 왜냐면 이건 너무 생각하기가 쉽고 문제되는 게 조금 앞에 두 가지 모델보다는 적어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육체와 구별되는 나의 마음적인 의식 능력을 총 집합할 수 있는 뭔가 본질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와 분리될 수 있는 마음의 작용 혹은 의식 내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음 자체 사건은 오히려 자유롭게 해방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뭔가 충격적이거나 공포적인 사건이 아니고 죽으면 이전에는 육체라는 것에 제한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던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상태가 된다. 이게 영혼 스토리를 통한 영혼 불멸의 모델이 돼요. 네, 지금 아니요, 저만 다 잘못 들었나요? 이게 뭐예요? 개 짖는 소리를 들어서. 아닌가 무슨 벨소리. 그래. 개 소리가 왜 들려? 요즘 명상하는 시간 들렸더니 되게 잘 들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왜 멀리 피하고 그러세요? 그 세 번째는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뭐 영화 드라마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그 현존하고 있는 영혼에 대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를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달라이라마는 환생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계속 계승되어 오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 불멸.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 사장님은 아마 믿으신다 그럼 네 가지 패턴 중에서 영혼을 통해서 영생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영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사실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육체와 독립된 그 무엇인가의 실체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야, 당연한 거야. 자기 삶을 조금만 섬세하게 보는 모든 사람이라면 도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결론. 그 주사 같은 거 안 맞으시죠? 네. 네. 그러면 뇌는 원래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뇌의 어떤 전기 신호 같은 것들이 이제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 사장님은 그 안테나인 거죠. 뇌는. 그렇지. 그렇죠. 우리는 단말기인 거고. 그렇죠. 얼마 전에 요번에도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교적 현상, 영적 체험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뇌의 일부분에서부터 발현된다.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 뇌를 봤더니 마약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특정 부위에서 반응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면 통쾌하다고 생각해. 인간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아니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물질이 전부다. 영혼 같은 건 없어. 종교는 없어. 라고 얘기하면 나도 뭐 특별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쾌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욕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기사들의 뒤에 뭘 붙이면 사실이 되냐면 고 설명할 수 있다가 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질적인 활동으로 그 어떤 영혼에 대한 기존의 어떤 설명들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TV라는 걸 본 거지. TV라는 걸 봤어. 그리고서 우리가 그거를 거꾸로 한번 추적해보는 거예요. 조절해봤더니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 놀라운 거지.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어요. 막 전기를 꽂아보고 했더니 얘가 얘기할 때마다 특별한 스피커처럼 보이는 어딘가에서 막 진동이 있는 거야. 얘가 말할 때마다 진동이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진동이 이 말의 실체다. 바보 아닙니까? 아니지. 전파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실제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스피커가 그거의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 뿐이다라는 거지. 난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저희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영혼하면 너무 직관적으로 영혼이 있어라는 뭔가 상상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영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최 사장님은 영혼이 굉장히 타당한 설득력 있는 해석이야 혹은 이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영혼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얘기죠. 의식. 내적 세계로서의 의식. 영혼이라는 용어는 좀 너무 종교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내적 의식이잖아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내적 의식. 이라는 거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네 가지 명제를 갖고 증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있는 게 너무 당연했었고 좀 근대에 와서는 데카르트가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명명백백하게 증명을 했다고 했죠. 그때는 그랬지. 그 의견이었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데카르트가 증명한 게 정말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에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과학기술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거 없이 설명할 수 있다예요. 영혼이 없다가 아니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되게 욕을 먹더라고요. 난 이게 왜 욕먹을 만인지 모르겠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라는 거를 끌어들이지 않고 생명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가 과학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그게. TV를 전파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실제로 누가 만들었고 TV 프로그램을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얘가 소리가 나고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걸 스피커만 조작해서 그거 반응만 봐도 우리는 빠짐없이 다 얘기할 수 있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입을 벌릴 때마다 스피커에 진동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 설명됐다. 이걸로 하면 다 충분한 거 아니냐. 지금 최 사장님 뒤에서 어디선가 전파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영혼이라는 게 뭐 외부를 빠져나가고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를 너무 얘기 많이 해서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지겨울까 봐 다시 반복은 못 하겠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념론에서도 증명해냈지 않습니까? 빛이라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맨날 해오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검정색, 노란색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기 파가 있을 거야. 전자기 파가 내 망막을 자극하고 망막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내 뇌에서 네가 보고 있는 게 이 색깔이지 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외부에 있는 색깔이 정말로 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물질적 세계라는 거는 우리는 친숙하게 느끼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내 내면 세계에 있는 것들만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내면 세계로서의 그 의식이라는 것이 단절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에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와 보면 우리 영혼 불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아쉬운 점이 있었어. 죽음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찾아보면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항상 전제가 있어. 뭐냐면은 그리스도교적인 측면에서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야. 죽으면 뭔가 떠나가는 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영혼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도인이 봤었던 그 책에서는 다른 얘기를 좀 합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네 가지에 대한 그 패러다임 혹은 이론을 제시하는데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봐요. 최 사장님이 말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의식, 내 세상으로 구성하는 내적 능력이라는 것도 그 하나에 대한 뭐 영혼에 대한 증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그거는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하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구성하는 능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려면 뭐가 나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육신이랑 분리되는 뭔가 독자적인 뭔가 영혼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서 최 사장님이 계속해서 사후세계, 뭐 티벳 사자에서 이런 얘기 증거들을 계속 해주셨는데 아직도 네. 안 믿습니까? 근데 최 사장님의 의견에 의하면 그 네트로 업로드하는 거, 그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그거는 오히려 동일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오래 하지 맙시다. 왜냐면 네.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의식에 대한 얘기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김도인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뭔가 흔히 영혼이라는 게 뭔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을 거다라고 믿으시면 영혼에 대한 모델을 믿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비율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거는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같이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죽음 이후의 영혼이 지속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최 사장님이 많이 드는 거 있잖아요. 유체 이탈의 경험, 사후세계에 대한 경험, 빛의 터널을 통과한다 이런 경험들. 그걸 저희가 많은 영혼에 대한 사례로서 제시하는데 이거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체험들은 일단 독실님이 보시기에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과학적인 영혼에 대한 체험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비이상적으로 활성화되는 의식적인 상태인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면 저희가 인간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뭔가 육신이랑 분리되는 독자적 영혼이 있을 거야 라는 것도 지금 경험 정보로 이제 상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하는 방식이랑 똑같처럼 신체적인 감각적인 자각이 가능하고 영혼이 있어도 인간처럼 뭔가 떠돌아다닐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단적으로 책에서는 어떤 반증 사례를 드냐면 저도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죽고 나면은 똑같이 막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영혼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 떠돌아다니잖아요. 저희랑 소통은 할 수 없어도 똑같이 보고 말도 걸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감각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저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시신경 자체가 아예 소멸되고 나면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저희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시신경이 파괴되면 시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데 육체가 죽어서 소멸했는데 어떤 독자적인 영혼이 분리돼서 나오는데 마치 인간처럼 감각적인 활동을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생각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본다는 것을 뭐로 다 환원하는 거냐면은 내 눈이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눈은 보지 않는다니까. 실제로 본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은 내 뇌가 만들어낸 환영인 거지. 내 눈은 보지 않아요. 내가 자고 있어. 잠들어고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나는 눈으로 보고 있나? 아니죠. 눈을 사용하지 않잖아. 본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눈과 연결돼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두엽이 파괴가 된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나타나는 것들까지도 어떤 일단은 뇌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혹은 이제 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양 같은 걸 제거를 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해마 같은 부분에 손상을 입은 환자는 뭔가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안 돼요. 그렇다면 최 사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 뇌와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할까요? 빛이라고 할까요? 빛이라고 할까요? 빛덩어리. 그 덩어리가 이 안테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가 손상만 입어도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럼 그 빛의 순수함은 뭐일까요? 실제적으로 뭐가 특징일까요? 그 빛은? 브라운관에서 정록파 나오잖아요. 적색, 녹색, 파란색 나오잖아. 파란색이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브라운관에 뭐가 비치냐면은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컨텐츠인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남자 주인공도 이상해졌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그럼 그 컨텐츠를 구성하는 게 뭐냐는 거지. 예를 들면 성질을 많이 내, 항상 짜증이 있어, 이런 성격들이 있다고 해봐요. 혹은 새로운 정보들을 저장하는 능력이 사라졌어. 그럼 순수한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떤 특성을 가지긴. 예를 들면 김도인의 빛과 나의 빛과 최 사장님의 빛은 어떤 차이들이 있어요? 그 세 개는? 없어요. 그 관조자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파니샤드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파니샤드를 읽으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교로서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고, 근데 나 실은 이 얘기까지 하면은 미친놈 같아서 안 읽고 있는데. 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나는 뭐가 두렵냐면은, 어느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요즘에 빠져있는 생각은 사실 그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육체적인 소멸은 있겠지. 그런데 의식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공포스럽기 시작했어. 살아있을 때의 의식, 잘 때도 의식이 있는 거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구성해서 보고 있잖아요. 죽겠지. 그러면 뭐 티베트 사자에서가 됐던 아니면 체험들이 있건 내 의식이 멈추질 않는 거야.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위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공포스러워. 죽었을 때도 내 의식이 꺼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다시 무엇인가로 태어난다. 또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 도대체 탈출구가 어디냐는 생각이 들었어. 그 딜레마는 많은 분들이 좀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많은 뭐 웹툰에서 심지어 언급한 적이 있었고, 혹시 시간 나는 분들이 그 5억 년이라고 하는 만화를 본 적 있으신 분 혹시 잠깐 손 들어볼까요? 5억 년. 왜 이런 만화를 보는 겁니까? 지금 손 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렇죠? 그래. 한번 방송 듣는 분들이 한번 봐보시면 최 사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포가 어떤 건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 5억 년 동안 존재해야 되는 의식 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말이 5억 년이지 너무 길어. 5억 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5억 년의 기억을 사라져. 다시 여기로 돌아와.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준 대신에 다시 5억 년을 있다가 와야 돼. 그럼 상상을 해볼 때 내 의식이 이 상태를 그대로 5억 년을 있어야 된다. 나 혼자서 그때의 어떤 두려움, 소름 끼침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붓다가 왜 회탈을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저는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최 사장님처럼 그 독자적인 의식 능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 자체 공포감을 느끼는 게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희 마지막 질문이랑 연결되니까 네 번째는 그냥 넘어가고 이 질문이랑 연결시켜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원불멸하는 삶에 대해서 최 사장님, 우리는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불멸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이끌었는데 그게 공포스럽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로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번째 유산은 넘어가자는 거지. 네네. 왜냐하면 네 번째는 저희가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의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어떤 뭔가 명예 꼭 경제적인 부가 따르지 않는데도 자기의 뭔가 이름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상상하기 어려운 가업에 몰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작을 남긴다거나.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영원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근데 뭘로 하냐면 남들의 기억에서 존재하고 싶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생물학적인 유산을 들어서 인간이 그렇게 자손을 번식하는 데 몰두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어쨌든 살아남게 되면 나에 대한 똑같은 원본이 카피본일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개체가 계속 영원불멸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그 영원불멸하는 삶에 대해서 희망하는지 희망하지 않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준비되어 있었던 토론도 영원히 산다면 김도인이 지금 이제 불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측면도 그렇고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걸 밝혀왔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계속 있어왔고 그래서 준비됐던 것이 우리가 불멸한다고 한다면 영생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것인가가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네. 바로 이제 이어서 해보자라는 거죠. 네네. 토론으로 뭐 제가 희망사항을 알아야지 희망하면 이제 영원불멸한 삶을 가는 개들이고 아닌 사람을 뭐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 사장님은 그냥 열애로 시키면 되는 거죠. 왜 희망하지 않으세요? 영원불멸한 삶을?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인도에서 베다 철학을 기반으로 했던 우파니샤드나 인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업, 그리고 해탈, 윤회. 이게 중요한 거야. 윤회한다. 그리고 그 윤회를 발생시키는 게 이제 카르마인 거지.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뭐 하냐면은 해탈을 얘기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윤회한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가정하면 안 죽는 거잖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끊으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의식이 계속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죽은 이후에도 내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게 계속해서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우리 각자 뭐 4명의 영혼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할 거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전부 다 몰개성화시킨 상태의 어떤 두리뭉실한 구름 같은 형태의 빛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성자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우주가 빅프리즈 상태로 이제 결국에 우린 모두 다 끝날 거라고 하더라도 그 양성자가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영원해야 되지? 난 그게 너무 두렵고 소름 끼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지금 최 사장의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을 넘어선 어떤 생각이잖아요. 의식 말고 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의식 자체는 두려움을 안 느낄 텐데 양성자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네.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지능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식하는 존재가 모두 지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의식만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행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나잖아. 만약에 윤회가 맞다라고 한다면 죽었을 때도 기억이 안 나. 죽기 이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잘 살아갑니다. 죽는 게 아쉽기도 하면서 이렇게 일상을 막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알게 되면 어떻게? 알아봤더니 지능, 정체성, 뭐 내 생각, 내 뭐 어떤 도덕적인 삶 연결이 전혀 안 되는데 다만 의식만 계속 이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토끼였다가 고래였다가 독실이었다가. 근데 그걸 알게 됐어. 먼 훗날에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갔든지 어쨌든 조망하게 됐어. 아, 내가 이렇게 아까 5억 년이라는 뭐 매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니까 5억 년을 지내온 거야. 근데 5억 년보다 더 오래됐어. 그랬을 때 내 의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만약에 그걸 알게 됐어. 내가 지금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알게 됐어. 이렇게 오래 살아왔어. 그리고 그게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교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날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것만 계속 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무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만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하세요. 예. 네. 만약에 그 나의 걱정하는 영혼 옆에 다른 영혼이 있다면요. 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얘네들이 공동체를 이뤄. 너 혼자가 아니야. 원래 다 그런 거야. 저기 봐봐. 그러면서 저기 막 수천주의 막 그 의식들이 있어. 우르고 있어. 그럼 좀 괜찮지 않아요? 덜 외롭지 않아요? 2년 후에 문명 세븐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내가 봤더니 내 삶에서 소급해가지고 한 10번째 전에 이미 그것도 아는 적이 있었어. 근데 또 그걸 잊어버리고 또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해왔단 거야. 그랬을 때 지금도 내가 그럴까? 그러니까 최 사장님은 어떤 목적성 없는 영원하게 이어지는 체험들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빨리 졸업하고 싶은 거네요. 그죠?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애착이 가지. 이 삶에 애착이 갑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양가 감정인가요? 애착이 간다기보다는 아까도 계속 책 공부하시고 애착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애착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어쨌든 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저는 미친놈 같이 보이니까. 뭐 사실 불멸을 선택하겠는가? 네, 깡쌤은 유물론자니까 선택 안 하시겠죠. 왜 안 합니까? 네. 아니 왜 합니까 갑자기? 스테파노 씨 말씀해 보시죠. 왜 하세요? 한 100년쯤 지나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것 때문에요? 네. 어쨌든 저는 최 사장님과 달리 현세에서 있는 즐거움이나 이런 주변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즐기기 위해서라도 계속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영생을 선택하겠다. 영생 선택하겠다. 죽을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깡쌤. 언젠가 빚을 다 갚으면 빛이 네네. 오지 않을까. 근데 영생을 할 수 있는 약이 있어. 근데 이걸 맞으면 진짜 오래 살 거야. 제가 갖고 있어요. 7,000년 정도 더 살합니다. 네. 7,000년이요? 근데 비싸. 그래서 빚을 져야 돼. 그래서 다행히도 특판 상품이 나왔어요, 은행에서. 요 영생약품 맞을 때 특판 상품이 나와가지고 금리 적어. 한 6% 정도의 저금리로. 6%면은 그 살인금리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생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도 영생을 선택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다음 생에서의 재산을 끌었을 수 있어. 그리고 제가 패널 할인도 들어가요. 패널 할인. 할인도 들어갑니까? 네네. 이번 카드 가지고 괜찮아. 오시면.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조금 힘들 뿐이야. 아니면 손에 땀이 나는데. 네. 50년 할부해드려요. 50년 할부. 할부 좋습니다. 네네. 할부면 제가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지. 이 상황이 영원하면? 이 상황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애쓰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그냥 죽장 깎는 거 이런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게 없어. 더 좋아지는 게 없다. 네. 그래도 영생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네네, 감사합니다. 스테파노 씨 카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도희는 어때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선택할 겁니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생각해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도 되게 희박하고, 여러분 패널들이랑 방송하면서 저도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해 본 결과. 유령도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 거 늘 보니까, 네.
생존에 대한 되게 그런 강렬한 욕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되게 두렵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좀 제한 없는 사람이 지속된다 그러면 제가 겪고 있는 지금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어떤 의미가 상실되는 것 같아요. 뭐 소중한 사람들이랑 이별하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고 뭔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거나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어떤 무의미한 시간들이 반복되는 거를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끔찍한 상황을 내가 결국에는 겪어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의 삶이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그게 더 조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 같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덕실님은, 네. 약간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죽음을 택함으로써 앞에 했었던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모두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영혼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죽지 않는 거니까. 네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가치가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네요. 한편으로는. 네, 그러니까 무제한이 펼쳐졌을 때 어떤 가치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금 즐거운 것도 많이 해보고 내가 계속 산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꿔 말하면 영원 불멸하고 싶은 욕구에 뭐가 밑에 깔려 있냐면 자기 가장 좋은 상태로 지속하고 싶지, 내가 막 병들고 막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가지고 육신 자체가 추스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영원 불멸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좋은 상태가 유지되기 바라는 거는 지금의 어떤 좋은 감정, 지금의 좋은 체험 같은 거를 계속 지구속하고 싶을 건데 그게 무제한의 시간이 펼쳐질 땐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네. 이걸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 이 선택을? 네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독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영원히 살아. 영혼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저도 이제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그 기독교적인 걸 갖고 있지만 그 뭐 성경에 나오는 영혼에 대한 묘사가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을 초월한 형태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있다면. 그래서 아까 5억 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지금처럼 1, 2, 3, 4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5억 년이 지나는 게 아니라 약간 전혀 다른 형태,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괴로울 것 같지 않고 영혼이 있으면 영혼이 있고 그래서 영혼 불면이라면 좋을 것 같고 그 지금 생각하는 거면 지루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덜 소중해. 왜냐하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네. 지금 내가 인생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날 거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지 않고 좀 다른 형태일 것 같아서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 왜 정모 때는 시간을 좀 맞춰서 정리해야 되냐면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가 있고 막 그러신 거야.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정리합시다. 오늘 뭔가 끝이 아쉬운데 죽음과 불멸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얘기였던 거야.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 해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은 걸 배워가겠지.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뒤로 좀 미루도록 하고 10초 정도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10초밖에 못 줘. 얘기한 다음에 질의응답 해야 돼. 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느꼈는지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얘기 정리하고 질의응답 짧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너희들한테 어떤 그 존재의 어떤 고통, 어떤 끊임없는 생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쉽습니다. 11계단에서 전달하시고 그렇습니다. 싶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책 얘기는 뭐 농담이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늙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해보는 거에 난 그게 위안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내가 관심 있는 분야였고 오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책들을 어쩌다가 가끔씩 우연히 꺼내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진짜 내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무관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한 3, 4년 전 일이었는데 죽음의 역사라는 책. 그때 그 책 읽고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또 했어요. 내가
또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현대인들의 전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고 또 오래 살고 싶어하고 주름 하나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태도를 갖고 살고 있다는 걸 또 발견을 했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인 이 죽음학 연구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걸 잊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본질을 감추는 것이고 조금씩 더 거짓에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와 권력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저는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드려야겠죠, 그렇죠? 갑자기 말미에 협박하지 마. 죽음의 불가피성을 깨닫는 순간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들 합니다. 예, 연말연시에 한번 이 죽음에 대한 주제를 꺼낸 이유가 이 이유였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원치 않는 비극적인 사건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인 죽음이 살면서 위안이 돼요,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약간 힘들다라는 일들이 연속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은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버티기 힘든 순간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막 맥스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뭔가 더 힘든 일이 하나 얹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결국 죽게 될 건데 이 맥스로 차 있는 일들, 내가 너무 막 싫어서 견디고 버티고 있었던 일들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라고 떠올렸을 때 그게 되게 위안이 되고 스스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버티고 있거나 되게 고통스러운 맥스의 일이 차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죽음이란 사건이 멀리 있다고 보니까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되게 목도하니까 소중했던 것들도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죽음이라는 걸 자각하면 그 앞에는 나한테 뭐만 남을 거냐면 어쨌든 소중한 사람들밖에 안 남을 건데, 그거를 위해서 겪는 일들, 힘든 일들 자체가 큰 뭔가 고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위로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죽음에 대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위안을 스스로 받고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네. 저는 최근에 겪었던 굉장히 충격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걸 간단하게 1분 안에 30초 안에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해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산낙지를 사러 갔어요. 아내가 해물을 좋아한다고요? 네, 해물을 좋아해요. 해물. 놀라운 건가요? 뭐라고 해부라고 들었어? 생각했어요. 해부. 해구? 해부. 잘라보는 마리아나 해부. 죄송합니다. 예. 해부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수산시장에 가갖고 산낙지를 샀어요. 한 마리, 그러니까 10,000원을 주니까 3마리를 줬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쳐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집에 가는 동안 걔가 꿈틀거림이 멈출 거 아니에요. 산낙지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손질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아내는 못하겠다고 나보고 이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거죠. 머리를 잡고, 두 종류잖아요. 두 종류가 왜 그러냐면 머리, 다리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두 종류예요. 머리를 잡고 끌어올리니까 몸통을 잡고 끌어올린 다음에 가위로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진짜 못하겠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이거 웃길 일이 아닌데. 근데 잘랐죠. 나는 낙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하지 마. 잘랐어, 아내를. 근데 되게 대단히 미안하게도 이렇게 몸통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자라 있잖아요. 다리 끝부분에 이렇게 몸통에 머리에 바싹해서 잘랐어야 돼. 좀 아래쪽을 자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쪽을 자른 거죠.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어떻게 할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빨리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삶는데요. 근데 그때 끓는 물을 미리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때 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터질 것 같거든요. 계속 잡고 있으면. 그래서 그 물에 집어넣었어요. 아직은 차가운 물에 집어넣었는데, 그때 걔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 정도밖에 안 남은 다리가 파딱파딱거리면서 살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눈물이 날라요. 너무 미안해서. 차라리 끓는 물에 넣었으면 몇 초 안에 끝났을 텐데. 그러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계속 걔가 팔딱거리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왜 보고 있냐고. 근데 전 진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얘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걸 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아마 왕자의 게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맨날 죽는 역할하는 그 왕 있잖아요. 또 왕이 아닌데 누구지? 윈터스 가문에 그분이 자기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자기가 직접 죽여요.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러면서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거다라는 걸 자녀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진짜로 되게 사이코 같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근데 진짜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인 거니까. 그래서 그만해, 걔가 이 자식아. 천천히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산낙지를 안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많은 우리가 가축들을 먹고 소고기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고 닭고기 좋아하는데 얘네들의 죽는 과정이 우리한테 격리되어 있죠. 절대 공개되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은 미안해서 못 먹을 텐데. 그래서 낙지는 제가 봤기 때문에 안 먹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무슨 결론입니까? 삶과 죽음을 너무 근처에서 봤다는 거를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지금 처음으로 혹시 독실이가 예수가 아닐까. 어쨌든 아는 분들은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격하게 깨달은 마무리하지 마. 한 번씩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걸 떠올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독실이의 그 어떤 안타까운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현장 질문 2분 정도 받은 다음에 저분이 벌써 손을 드셨는데 그리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불멸 주제 중에 부활 챕터에서요. 패너블들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의식이 연속되지 않으면 자신의 뇌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부활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뇌도 세포도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교체되었고 몇 년 전에 우리랑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과거의 기억을 떠안았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게 자아로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의식의 연속성이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야만 하는 게 꼭 중요할까요? 영혼이 여러 생을 거듭하면서 이어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식이라는 게 달락달락 순간만을 살다가 시간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대단하신 분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질문 타임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일단 누가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사실 철학적으로 중요한 연속성 문제가 바로 이거고 유물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대답은 다른 분야이죠. 낙지를 생각하느라고. 네. 기억이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억, 정체성. 저는 개인적으로 의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만약에 뭔가 혼란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기계적인 오작동에 의해서 제가 깡쌤 의식 안에 들어갔다. 그 깡쌤 기억을 갖게 됐고 그런데 다만 깡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눈 떴다. 그러면 깡쌤 몸에 애착을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연속성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내 모든 정보나 데이터를 올렸을 때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지금 내가 눈으로 세상을 구성하듯이 거기서 눈을 뜬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애착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회의적이었던 거는 우리의 물질적인 구성을 그대로 복사한다 해도 거기서 내가 눈을 뜰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회의적으로 얘기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예. 한 분 정도 더 받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기 손을 너무 멀리 드셔가지고 계속 드셔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너무 죄송해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받은 다음에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페인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최상현 님이 말씀한 유물론적 윤회는 시간이 무한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비물질적인 영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비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신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이제 심신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대화하시고 오늘 왜 이런 분들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최 사장의 뜻이 뭐냐, 독실이 왜 이름 줬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음 책 낼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첫 번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걸로 보이니까 무한한 시간이, 근데 내용을 너무 정확히 하셨어요. 의식이, 유물론적 세계에서 의식이 재현되려면 무한한 시간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무한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의식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거였죠. 근데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이 정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건 시간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말씀하신 건 근데 이제 그 우주가 앞으로 빅프리즈가 될 거라면, 그쵸? 오케이 하셨네요. 그거는 우주의 모습일 뿐이지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들어가지고 다른 걸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간의 3차원에 익숙하고 시간의 1차원에만 익숙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럴 것인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우주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의 차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차원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수직으로 있는 시간이 하나 더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저 낙지 이야기가 더 맞긴 하는데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데카르트는 성과선이라는 걸 통해서 두 개 연결된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선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학에서 유전 물질은 분명히 존재해요.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전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도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뭐가 발견됐냐면 DNA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염기 서열이 정보로 전달된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네가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표준 모형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과학계에서의 어떤 정설로 되어 있는 표준 모형에서의 구멍들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다 쓰레기야,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지금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지금 내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제 반론도 들어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정모는 시간이 이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모 때 약속을 했었어요. 이렇게 큰 거 말고 저희가 쪼개져가지고 작은 단위에서 활동 많이 하겠다라고 약속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조금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강연도 하고, 김도인도 밖에서 강연하기도 하고, 각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규모 정모 말고 작은 강연들, 그리고 작은 모임들 만들어서 그때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멀리서부터 이렇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정말로 신경도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나 글이나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이나 막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거를 저희는 정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 정모까지 저희가 더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만들어가지고 1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